저는 30대 직장 생활 3년차 직장인인데요. 요즘 제가 일하는 직장의 사장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저에게 자꾸 철딱서니가 없다 이런 말을 자주 하셔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되게 화가 많이 납니다. 저희 어떤 면이 철이 없냐고 여쭈어도 그건 지금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화 중에 틈만 나면 철이 없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때마다 정말 듣기 싫고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근무관계가 아니라 가족관계로 묶으려고 하시고 사생활에도 관여하시고 원치도 않는 인생에 대한 충고를 많이 하셔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어른들의 충고를 잘 못 받아들이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무턱대고 싸잡아 비난하시는 사장님이 나쁜 것인지 마음속으로 계속 시비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화가 납니다. 다음에 또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 회사를 그만두면 되잖아. 간단하잖아. 그 생각도 해봤는데요. 뭐 근무 여건이나 이런 거는 저는 크게 지금 불만이 없고, 예, 그런 상황이고 그 원장님과의 관계, 그 사장님 관계만 제가 좀. 서울 남산에 올라가고 싶어? 설악산에 한번 가고 싶어? 간다면? 설악산. 근데 설악산 올라가면 힘이 들잖아. 예. 쉬운 걸로 생각하면 어디 가야 된다? 남산에 가야 되겠지. 근데 쉽게 설악산에 올라간다. 남산 올라가는 정도의 힘만 들여서 설악산에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설악산에 올라가면 높이 올라가니까 멀리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치도 볼 수 있고 좋은 점이 있는 대신에 뭐가 좀 든다? 힘이 좀 든다. 힘드는 게 싫으면 어디 가면 된다? 남산 올라가면 된다. 이게 세상의 이치야. 그러니까 근무 여건이 좋으면 이거는 좋지만은 또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싫으면 그만두고 근무 조건이 좀 나쁜 데로 가면 돼. 그러면 사장님이 욕을 좀 해도 그만두기가 굉장히 쉽잖아. 근무 조건도 별도 안 좋은데 사장이라는 인간이 잔소리까지 해. 그럼 자기 나한테 물었겠어? 사표 냈겠어? 지가 알아서 냈겠지. 뭐 고민은 안 된다 이거야. 사표 내는 게 고민이 아니라 자기가 사표를 못 내는 이유는 다른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벌써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인물도 잘생기고 능력 있다. 그 한눈에 딱 반하잖아. 그지? 그래서 좋아하는데 내 눈에 한눈에 탁 반하면 나는 좋지만 상대는 내가 한눈에 탁 반해질까 안 해질까? 안 해지겠지. 쟤는 또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아니야. 그지? 아까 저기 여자 얘기처럼. 그래서 첫째, 성사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설령 성사가 되는 요인이 생겼다 하더라도 인물이 잘난 건 인물감을 하고 돈 있는 건 무슨 값을 한다? 돈값을 반드시 해. 그러면 결혼을 해서 사는 때 결혼은 남이 볼 때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듣지만은 남자가 인물이 잘생겼고 돈도 있고 이러면 남의 남자라도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이 세상이야. 그러니까 그 남자 주위에는 여자가 꼬이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질투심이 생기잖아. 그지? 이래서 그걸 생각하면 다른 데 한눈 파는 걸 생각하면 탁 그만두고 싶고, 근데 그걸 그만 못 두고 나한테 묻는 이유는 뭘까? 그만두려니 내 주제에 그만한 인간을 딴 데 가서 잡을 수가 있나 없나? 없어. 그렇다고 그걸 보고 있으려니 기분 나쁘고,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야. 그래 죽을 때까지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야 돼. 그럼 이거는 내가 전생에 저 남자하고 무슨 나쁜 인연이 있어 그러냐? 아니야. 이건 이미 선택을 할 때 그런 과보가 이미 예정이 돼 있는 거야. 그걸 내가 결과를 안 보고
하는 거지. 그걸 이제 늘 제가 얘기했지. 쥐가 쥐약을 먹는 것과 같다. 쓰레기장에 있는 거 뒤져서 먹으면 쥐약든 음식을 먹을 확률이 거의 없어. 접시에 담긴 그것도 아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담겨 있으면 그건 쥐약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야. 쥐약을 안 넣은 이상 누가 그렇게 차려 놔놓겠어. 근데 찌꼬라지를 모르고 그걸 웬 떡이고 하고 덤비다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나중에 결혼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선택은 네가 아무리 돈이 많고 네가 아무리 인물이 잘났고 내가 너를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나는 양다리 걸치는 인간은 싫다. 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이러면 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잘난 인간하고 몇 년 살아봤나 안 살아봤나? 살아봤지. 그러니까 나중에 딴 남자하고 살더라도 나도 옛날에 잘난 인간하고 한번 살아봤다. 이거 자랑스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나하고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딱 끊으면 되지. 원망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아니면 살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딴 여자가 많이 꼬일수록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인간, 이 세상 어떤 여자가 안 좋아하겠노? 아시겠어요? 누가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데 어떤 여자가 그 인간을 안 좋아하겠노?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인간을 좋아한다는 거. 그 문 여자가 좋아하는 인간을 그래도 최대 주주가 누구다? 내다.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그런 거는 그냥 소액 주주들은 신경 안 써야 돼. 이러든지 저러든지 결론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한 거는 뭐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직장이 딴 게 괜찮으면 사장의 그런 소리는 뭐라고? 그냥 귓등으로 흘려보내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한다?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근무 환경이 안 좋은 데로 가면 돼. 지금 이건 벌써 쥐약을 앞에 놔놓고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갖춰진 건 있을 수가 없어. 자기 같은 사람이 만약에 삼성 같은데 취직을 하면 자기 다 만족할까? 남이 볼 때 좋은데 취직했다, 월급이 많다, 뭐 하지만 노예 생활을 해야 돼. 천년 길을 못 펴고 살아야 돼.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위축된 마음으로 늘 위에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 늘 돈을 좀 주는 대신에 업무가 과하게 걸려올까 안 걸려올까 그 감당을 못해가 늘 위축되고 살아야 되고 휴가도 마음대로 못 가고 눈치 봐야 되고 그 노예 생활을 해야 돼. 자기가 만약에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집에 만약에 재벌집에 시집을 가면 좋을 것 같지. 자기는 그 집의 하녀야. 근데 이 엄마들은 자기 딸을 그렇게 하녀로 팔아먹는 게 굉장히 좋은 줄 알아. 그러니 자기가 인생은 선택이야. 자기가 지금 사장 성질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선택은 둘 아니야. 내가 고치려면 투쟁을 해야 되고. 그럼 자기가 고치려고 하면 내가 나가버리면 사장이 이 회사가 망한다 하는 정도의 자기가 내부에 딱 핵심적인 기술이나 존재가 확실할 때 자기가 도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장님 자꾸 그럼 나가버려요? 이러면 딱 고치지. 그럼 자기 지금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럼 그 얘기 듣기 싫어하면 누구만 괴롭다? 나만 괴롭고. 아무 이익이 없잖아. 관둬버리는 방법이 있어. 관둬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첫 번째 뭐다? 그냥
귓등으로 들어라. 그 의미 부여를 하지 마라. 우리 사장님은 그냥 저렇게 그냥 얘기를 하시구나. 그 언어를 의미 부여를 하지 말고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아까 뭐가 없다고? 철딱서니가 없다고. 그러면 제가 사장님보다 어린데 철딱서니가 없지. 그럼 제가 철딱서니가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내가 사장하라고. 철딱서니가 없다. 그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그냥 이러고 넘어가면 돼.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그런 소리가 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 회사에 지금 근무 환경이 괜찮은 거는 다른 젊은이들에 비해서 지금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지면 자기가 괴로워져요. 그렇다고 자기가 나올 무슨 다른 자기 신조도 없잖아. 나 같으면 그런데 안 있지. 아시겠어요? 스님이 지금 어디 가서 회사에서 뭐 어디 뭐 회사에서 스님 보고 강연해달라 이러면 몇백만 원 받잖아. 그죠? 근데 일체 안 가요. 이유는 강제동원회가 앉혀놓고 회사의 교양으로 시키는 강연을 내가 돈 좀 받았다고 할 이유는 없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은 강연을 듣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회사의 명예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다수. 그러면 눈 또리또리 뜨고 이렇게 듣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 이래 언제 끝나나 이래. 그럼 내가 막 재롱을 떨고 웃기고 이래야 겨우 뭐 이래. 재롱을 너무 뜨면 중이 저기 미쳤나 이러고 그냥 이렇게 의미 있는 얘기하면 다 졸고. 왜? 자기는 듣고 싶지가 않아. 회사에서 교양 시간에 배정을 해놨으니까 그냥 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내 아까운 재능을 거기 가서 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내가 뭐 그거 안 하고도 밥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요렇게 와가지고 떠리떠리 듣고 싶은 이런 사람들 놔놓고 얘기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선택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딱 자기 인생관이 정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고민거리가 안 돼. 너 월급 좀 준다고. 뭐? 네가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나? 그만하세요. 해보고. 2번 하면 고치겠나 안 고쳤나 한번 보고. 그럼 한번 협박을 해보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회사는 좋지만 당신 때문에 근무 못하겠어. 그러면 그 사람 볼 때 나를 웃기게 보겠죠. 그럼 사표 내고 안녕히 계세요.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 사람대로 인격이니까.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문제 제기하는 게 요 정도 절딱서니가 없다. 이 정도 갖고 고소할 수준은 아직 안 되잖아. 그 노동법에 명백하게 위배되거나 성추행을 했거나 뭐 폭언을 했거나 위배되면 그건 고발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돼. 불이익을 받고도 고발을 해가 시정을 해야 돼요. 나는 희생되지만은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근데 그 정도 갖고는 그냥 개인 하나 성질 고치는 거지 뭐 사회를 변화시키는 수준도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할 때는 자기 인생을 분명히 해서 살든지 아니면 그런 말에 끌려서 내가 거기 다니면서 내가 사장을 미워하고 거기 다니면서 매일 괴로우면 누구 손해다? 내 손이에요. 그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부처님 표현대로 하면 이래요. 누가 나한테 쓰레기 받아라 하고 쓰레기 한 통 줬어. 그 턱 받아봤어. 온갖 더러운 게 들어있어. 그래서 이 통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니 왜 나한테 이런 거 더러운 거 주노? 니 왜 나한테 이런 거 더러워? 니가 나를 뭐를 보고 이런 걸 더러운 걸 주노? 이래가 20년 좀 따라다녔다. 현명한 사람이가 쓰레기인 줄 알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 버리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 쓰레기통을 쥐고 계속 문제 삼고 다닌단 말이야. 그럼 그건 자기가 쓰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용물이 없는 쓰레기다 이러면 첫째 받지를 말고 받았다 하더라도 뭐 해라? 바로 버려버려라. 그러니까 근무 환경이 좋으면 근무 환경 좋은 것만 보고 쓰레기는 그냥 주면 5번 주면 5번 버리고 6번 주면 6번 버리고 아시겠어요? 그게 내가 마음이 약간 캥기면 자기가 뭘 받았다? 쓰레기를 받아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런 쓰레기를 나한테 줄 수 있나? 그래도 그렇지 네가 이런 걸 줄 수가 있나? 어?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빨리 어떻게 표현을 해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감사합니다.